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 132페이지 그리고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전 탐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가 혹시 준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 설명과 글을 잘 듣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전 탐구라는 이 원전은 예, 어, 생활과 윤리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사상가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들이 직접 그들의 생각, 철학을 글로 쓴 그 책들, 이거를 이제 뭐 고전이라고 표현이 하고요. 뭐 철학책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근원적인 그 철학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래된 책들을 이제 함께 탐구하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목을 이제 원전 탐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책을 탐구해 본다. 즉, 그 사상가, 이 생활과 윤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상가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전 탐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요 짧은 글을 통해서 그 철학자, 그 사상가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핵심적인 교과서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실려 있고요. 나 이 원전 왠지 흥미 있어. 더 알고 싶어 하면 여러분이 직접 그 이제 사상가 지은 책을 읽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챕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배워볼 첫 번째 사람은요, 예, 밀입니다, 밀. 밀이 강조한 표현의 자유. 자, 여러분, 밀 하면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공리주의자. 그쵸? 또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공리주의 중에서도, 예, 어,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벤담의 뒤를 이어서, 예, 어떤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자, 미리 이런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게 된 그 근원적인 생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 미리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는 어떤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런데 밀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선 필요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유추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어떨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미일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최근에 SNS 그리고 이제 많은 기사, 많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미래 생각을 조금 우리가 이제 배우면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미를 꼭 얘기해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책의 내용을 봅시다. 미리 강조한 표현의 자유, 정보 윤리와 매체 윤리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미래 사상을 살펴보자. 특히 생활과 윤리 교과는 여러분들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책 뭐 보면 이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날의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윤리적 쟁점에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본문을 볼게요.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즉, 우리가 마치 이제 주의는 예,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에서도요,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물론 이 소수 의견이 다수의 생각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 소수 의견도 때로는 옳을 수 있다. 자, 미리 얘기한 핵심이 그겁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대다수 100명이 있다고 쳐요. 99명이 yes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no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미래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바꿔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yes라고 해요. 근데 99명은 no라고 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99명 이 한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 이건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이 본인에게는 모를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그 억압이 그저 사적으로 한정된 침해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런 억압을 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핵심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그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99명이 99명이 결정했다고 해서 이게 100% 선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한 명이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선이야. 그런데 우리는 99명 다수가 결정했다고 이걸 따라요. 그러면 영원히 선은 묻혀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침묵하게 하면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즉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낸다. 어떨 때 한 사람의 의견을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면 99명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밀은 첫 번째로 1.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강압적인 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자, 얘기하고 있죠.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여러분, 최근에
예, 최근에 지금 예, 코로나19 상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서로서로 이제 국가는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해. 나는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감염병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실제 뭐 8월 달에 무분별한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된 사례 저희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미래 생각은 그러한 자유는 제한을 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즉, 어떤 개인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시스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아무리 개인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도 미리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인간 사회, 인간 공통사회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인의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고 특히 SNS 같은 데에서 자신만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심지어 거짓 정보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한이 돼야 된다. 무한대의 어떤 자유를 허용하면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게 미래 자유론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하면 미래 자유론 원칙, 그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은 각자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자유의 두 번째 원칙은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미리 얘기하는 이 자유의 두 가지 원칙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요 교과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 그 온라인 클래스 어, 거기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클래스 매주 계획이 나가잖아요. 거기 끝에 보면 어, EBS 단톡방 질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나와서 얼굴 보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답변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은 다시 한번 학교 홈페이지 보면 매주 온라인 이 수업에 대한 계획이 나가요. 거기 보면 생활과 윤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면 제가 답을 달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144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144쪽은 여러분들 그 자연과 윤리에서 레건과 테일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건과 테일러. 여러분들 이제 레건과 테일러, 자연과 윤리,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 레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특히 이 두 사람은 모의고사에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 원전 탐구에 등장하는 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꼭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동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다. 레건이 얘기한 거죠. 레건은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 볼게요.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지 살아있다는 것 또는 단지 의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의식 갖고 있다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삶을 영위하는 어떤 것에는 살아있다는 거, 의식이 있다는 그 이상이 있다. 그것은 결국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즉 이 믿음은 다른 걸로 신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욕구, 그쵸? 졸리면 자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욕구잖아요. 동물도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각,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당연히 사고할 수 있겠죠. 인간의 같은 또 고차원적인 건 못하겠지만, 동물도 사고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고요. 자신의 미래를 포함해 어떤 의식, 쾌락, 고통,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다. 뭐도 동물도. 즉, 선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복지, 더 좋은 거, 안락한 거를 추구하는 거, 이게 복지죠.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 이익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순간순간의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참모습이겠죠. 느낄 수 있다, 동물도. 타자와는, 다른 존재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모두 있다. 동물도 인간들처럼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거는 동물이 인간과 같은 도덕적 행위는 아니니까 인간과 같은 고차원적인 도덕은 아니지만 어떤 삶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을 꾸려나가는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동물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행복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욕구 이런 감정을 느낀다. 복지를 추구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게 핵심이죠. 동물들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그들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동물중심주의 레건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죠. 테일러.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목적을 추구한다. 목적. 생명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적 작용, 내면의 작용, 이게 그 목표를 향해 둘 다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한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이런 생명 활동을 다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이러한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되어 있다. 경향성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유기체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다른 말로 하는 일괄성과 통일성이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생명은 그게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쨌든 다 이러한 어떤 유기체의 작용,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생존, 번식, 환경 적응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목적론적 중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어,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즉 이 자연과 윤리에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를 풀 겁니다. 실전 문제, 실제 수능 유형과 비슷한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맞다 틀리다, 내가 뭘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뭐를 모르고 있구나를 판단하기 가장 좋은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연과 윤리 부분 모의고사 문제를 풀 테니까 제가 어, 온라인 클래스 PDF 파일로 먼저 올려놨습니다. 놓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하면 그때 종이로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선생님 한글 파일 없나요? 라는 질문은 지금 한글 파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PDF 파일을 올려놓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오면 다시 복사해서 인쇄물로 나눠줄 테니까 일단은 PDF 파일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나머지 수업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